자, 오늘은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소켓의 우아한 종류라고 이름을 붙여놨던데 이름은 제가 붙이는 게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 하여튼 소켓의 우아한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기반의 하프클로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만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쉽습니다. 간단하게 그것만 볼게요. 네, 지금 클로즈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클로즈를 하는데 A라는 화자가 있고 B라는 화자가 있으면 내가 말할 내용이 이만큼 있다고 쳐요. 그리고 말할 내용이 야도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쭉 말하고 다 들었다 응답 들으면 되죠. 이쪽도 쭉 말하고 다 들었다 응답을 들으면 돼요. 즉 방향이 두 방향이라는 겁니다. 두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가 다 끝나면 여기서 이제 클로즈, 그리고 B쪽에서 다 말하면 클로즈, 클로즈 1, 2, 클로즈가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합 클로즈라고 부르는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말 다 했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A가 말 다 했다 끝, B도 말 다 했다 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TCP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UDP는 다른 얘기입니다. UDP는 뭐 연계 설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have clause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토론을 봅시다. 토론을 할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A라는 사람이 연락에 말하고 있다가 B라는 사람이 스탑 끊고 하면 억수로 맨 없잖아요. 그래서 토론은 똑같아요. A 쭉 말할게. B가 뭘 하면 잘 들었다. 나 이제 반격할게. 그리고 잘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대화투니까, 그러면 우리 통신 프로그램에도 A 컴퓨터, B 컴퓨터가 서로 통신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요 룰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 클로즈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소켓의 완전 소멸을 의미하는데 클로즈하면 소켓의 완전 소멸을 의미한 거예요. 자, 소켓이 완전 소멸되므로 더 이상의 입출력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합니다. 소켓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에서 나가는 구멍입니다. 서로 간에 이 구멍을 따가요. 구멍을 딱 집었어요. 다 줘줘, 분노. 이게 아니잖아. 구멍이 있다면 구멍을 딱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통신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토론할 때도 서로 길을 닫는 거잖아요. 자, 상대방의 상태에 상관없이 일방적인 종류의 형태를 띱니다.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네가 말하는 거 상관 안 쓴다. 우리 토론할 때 가장 싫은 게 뭡니까? 연락에 떠들어라, 난 기막고 있을란다. 이게 제일 싫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 호스트의 데이터 송수신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말하고 있고 다 들었어. B가 잘 들었다. 근데 B가 말하려고 야! 하는데 A가 뭐합니까? 네 말 듣기 싫다. 뚝 잘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안으로 have close라는 기법이 존재합니다. 자, 밑에 그림에 보다시피 A가 말하고 있는데 A가 다 말하고 B가 끊어버렸어요. 클로즈 했습니다. 그러면 X가 가거나 B가 말하는 말이 소멸이 되잖아요. 끊어졌으니까.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have close라고, 즉 아까 A 방향, B 방향 말하는 거를 가지고 각자 따로 끊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넘어오시면 소켓 have close라고, 종료를 원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A 입장에서 무슨 버퍼가 있다고 칩시다. 1로 가는 내용이 이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출력 버퍼라고 부르겠죠. 출력 버퍼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라서 출력 스트림을 종료를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즉 출력 버퍼에 EOF라고 end of 파일을 주면 뭐가 됩니까? 나는 더 이상 출력할 게 없다라고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상대방도 종료를 원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출력 스트림은 종료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쫙 말하고 B쪽에서 말하는 게 쫙 있잖아요. 맞죠? 자, 이거 서로를 둘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 상대방이 지금 말하는 상황은 하지 않았다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하프 클로즈라면 입력 스트림만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헬프 클로즈를 가리켜 우아한 종료라고도 하는데, 자, 봅시다. 이거 말이 좀 뭐한데, 헬프 클로즈라 하면 내가 지금 출력 버퍼에 말을 해요. 출력 버퍼에서 인 버퍼 출력 스트림 A, B, B부터 하자. B가 지금 라이트 했으니까 B가 지금 라이트를 해서 출력 버퍼의 내용을 1로 갑니다. 그러면 입력 버퍼에서는 리드가 읽으면 돼요. 이런 게 기본적인 순서잖아. 그리고 반대로 출력 버퍼도 BA 입장에서는 라이트를 하면 출력 버퍼를 통해서 날아갑니다. 자, 이게 지금 말이 모호한데 헬프 클로즈는 입력 또는 출력 스트림을 하나만 종료하는 것을 가리켜 헬프 클로즈라 부른다. 이거 말이 좀 모호한데 가장 쉬운 거는 버퍼 있죠. 입력 버퍼나 출력 버퍼 하나만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이 모호하지만 필요한 이유는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입력 또는 출력을 하나만 종료하는 걸 우리가 헬프 클로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 개만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클로즈 소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 출력 전체를 닫아요.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입 출력 전체를 닫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말하는 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클로즈는 전체고 전체를 닫는 거고 그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셧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컴퓨터 셧다운이 아니고 셧다운이 원래 컴퓨터 클로즈 할 때도 써요. 자,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소켓에서 지금 셧다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종료와 소켓에서 파일 디스크트를 전달하고 how to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중요한 거니까 how to 종료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에요. 즉 셧다운 RD 입력 스트림 종료, WR은 출력 스트림 종료, 그리고 셧다운 둘 다 적으면 입 출력 스트림 종료 전체를 닫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교할 게 클로즈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입출력 스트림을 종료, 즉 버퍼를 닫는 거지 소켓 자체를 날리는 건 날린다 그러면 소켓 전체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자, 클로즈 함수가 호출되면 상대 호스트 소켓으로 EOF가 전달된다. 그리고 이는 모든 데이터의 전송이 끝났다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내가 다 보냈으면 end of 파일이라고 그거 보내주면 되잖아. 그러면 종료 다 있다. 그리고 이것이 종료 이외의 클로즈 함수를 호출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출력 스트림만 종료를 해도 EOF가 전달이 되니 클로즈 함수의 호출은 대체하고도 상대 호스트의 종료를 기다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입력 스트림 종료, 출력 스트림 종료를 하면 각 버퍼를 종료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출력 버퍼를 닫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다 클로즈 하고 싶으면 셧다운 WR, 입력 스트림 종료하고 싶으면 셧다운 RD 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리고 여기도 오류가 있는데 이게 윈도우가 아니라 다 리눅스입니다. 리눅스용이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소스를 보기 전에 이 그림부터 볼게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시다. 앞에 자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글보다 그림을 이해하시면 글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하고 연결 요청을 하고 이제 데이터가 쭉 보내잖아요. 자, 연결 요청을 해서 연결 요청을 받아서 리슨해서 이제 뭐 다 뭐 연결되고 업세트되고 쭉쭉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데이터를 보냅니다. 데이터를 쭉쭉쭉쭉쭉 보내고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프 클로즈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셧다운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켓 셧다운입니다. 리눅스에서는 셧다운 명령가 따로 있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소켓 셧다운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클로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이 하프 클로즈가 어떤 걸 닫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버퍼가 두 개 있습니다. I 입력 버퍼, 아웃 출력 버퍼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셧다운에 뭘 닫아야 돼요? 내가 나가는 게 없다는 거니까 아웃 셧다운을 즉
출력 버퍼를 닫으면 되는 거예요. 출력 동조죠. 그러면 입력 버퍼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B에서 이제 땡큐가 오더라도 처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닿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앞에 말들은 막 어렵게 했는데 딱 간단한 거 하나예요. 이유가 왜 하프 클로즈를 해야 될까? 그거 하나.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무엇을 닫으면 될까?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 앞에서 잡다한 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셧다운, 아이고, 하프 클로즈 했다 칩시다. 하프 클로즈를 한다고 클로즈 소켓을 안 해도 될까요? 자, 그거는 상관 아닙니다. 중요한 게 하프 클로즈는 버퍼, 즉 스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림을 닫고 여는 거지 절대적으로 소켓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게 좀 약간 달라요. 앞에서 end of 파일을 보내서 클로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have 클로즈는 스트림의 버퍼에 관한 얘기고 클로즈는 소켓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켓 자체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end of 파일 보내는 거는 비슷한 동건 하지만 의미는 다르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버 측에서도 보시면 셧다운하고 클로즈를 다 따로 합니다. 그리고 리드에서는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뭐 별 그런 게 없으니까 보면 되고, 자 이제부터 소스를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 소스는 뭐냐면 파일 서버.c라는 파일을 읽어서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역할을 하면 파일 서버.c를 읽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파일을 읽어서 하는 거예요. 뭐 파일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C 언어 배울 때 조금만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에 거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에서 서버 측은 뭘 닫아야 돼요? 내가 지금 요거 있잖아요. 즉 나가는 소켓을 내가 다 보냈으니까 나가는 소켓에서 뭡니까? 출력 스트림, 즉 출력 버퍼를 비워달라는 뜻이에요. 싹 보내보라. 더 이상 처리할 거 없다. 그럴 때 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서버 측에서 중요한 게, 서버 측은 무슨 소켓입니까?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따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들고 이제 닫아야 될 건 뭡니까? 닫아야 될 거는 셧다운 WR, 즉 출력 버퍼를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시면 리드 했습니다. 왜 되냐면 아직까지 입력 버퍼는 남아있잖아요. 입력 버퍼는 남아있으니까 야를 처리하는 리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하고 마지막에는 다 클로즈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뭡니까? 계속 서버 측에서 데이터를 보내니까 리드를 계속 하면 돼요. 언제까지? 리드 클라이언트, 즉 읽었을 때 결과값이 0이 아니라면, 즉 읽었게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파일에 적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 윈도우하고 뭐 근데 리눅스 C 언어에서 파일 입출력은 할 수 있죠. 파일 입출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굳이. 그리고 제가 지금 셧다운 했으니까 뭐 날아갈 겁니다. 신호가. 그러면 리시브 파일 데이터 마지막에 다 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리고 write thank유라고 하는 거를 하면 되고, 근데 보시면 SD 소켓에 보냈잖아요. 이 보낸 게 어떻게 돼요? 요 보낸 게 여기서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냈으니까 마지막에 클로즈를 해서 파일 닫고 소켓을 닫으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앞에서 말 같은 거 뭐 복잡하면 접으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다시 열면 열리긴 열리는데,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열면은 열리긴 열리는데 TCP상 좀 모순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쪽 가면 우리가 어떤 거냐면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입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약간 장난질은 아니고 옵션을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만 이따 할게요. 지금은 개념적으로만 보시고, 그리고 오늘까지는 딱 기초입니다. 딱 기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스레드도 하고 프로세스도 합니다. 멀티 프로세스도 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버퍼에 대해서 만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예. 4페이지에 입력 스트림을 종료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이고, 지금 막 질문하면 네, 애매한데. 자, 잠깐만. 질문은 네, 좀 이따가 하자. 미안한데 수업 이제 끝났고 잠시만 이제 질문 타임 좀 가질게. 질문 타임으로 갑시다. 4페이지에 몇 페이지지? 자, 일반적으로 하프 클로즈라 하면 입력 스트림만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 말하는 거예요. 맞네. 자, 내가 지금 하프 클로즈를 해가지고 더 이상 받기 싫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뭐 굳이 이거를 입력 출력 스트림을 따로 이렇게 종료한다는 말은, 이 말은 괜히 혼동이 돼서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요 말이야. 요거를 우리가 햅 클로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말은 좀 모호하니까 밑에 말만 요것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TCP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이 좀 모호한데 이런 게 아니라 입력, 출력 중 하나만 클로즈하면 하프 클로즈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이 파프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저번에 올린 게 있어서 수정은 모아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 스트림을 종료하는 거 이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다른 책에서도 보면 입력, 출력 스트림 중 하나는 종료하는 게 하프 클로즈라 불러요. 그러니까 위에 말에 좀 약간 모호한 게 있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요 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닫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CD가 움직여서. 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질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출력 스트림을 닫았어. 출력 스트림을 여는 명령을 안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 가서 약간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그때 좀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 답을 알려주었다가 막 하기 힘들어서 좀 다른 것도 막 버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야 돼서 그거는 좀 장현수 학생 질문은 좀 뒤로 미룰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굳이 입력, 출력 스트림을 이게 입력 스트림을 닫아야지 햅 클로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요거 말이니까 꼭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질문 없으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요. 뭐 오늘 이거 내용은 진짜 별거 없다. 자, 그리고 내 지금 계속 말을 연달아 하는데 중요한 게 입력 출력 버퍼가 있는데 이거를 왜 따로 닫아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TCP/IP 나중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알고 네트워크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저쪽하고 따로 입력과 출력을 따로 닫아야 될까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에 관련돼서 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히 이해하셔야지만 내가 하나를 닫고 저쪽을 닫고 그러면 포웨이 핸드쉐이크네? 그럼 이거를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데 진짜 3웨이 핸드쉐이크라 클로즈가 있습니다. 그 클로즈를 보시면 지금 내가 저쪽에서 말을 할 필요가 없으면 내가 굳이 포웨이를 할 필요가 있을까? 3웨이로 가자 하는 상황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입력, 출력 버퍼의 용도와 이게 왜 존재하는지만 이해만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뭐 4웨이 핸드쉐이크, 3웨이 핸드쉐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를 알면은 왜 4웨이가 되는지 왜 3웨이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는 뭐 간단해서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이제 8점 쪽
8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수업 빨리 끝내고 그냥 밥 먹으러 가려고. 자, 도메인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보겠습니다. 오늘 헛소리 열어봐야지. 녹음되는데 이거. 자, 보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자, 도메인 이름을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8장만 하고 좀 10분간 칩시다. 자, 도메인 이름이란 건 IP를 대신하는 서버의 주소고 www.naver.com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도메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제가 좀 말하기는 지금 좀 문제가 있지만 간단하게 알고는 갑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도메인 네임이고 앞에 거는 호스트 네임입니다. 이게 DNS에서 네트워크에서 좀 배우시면 되는데, 자, 네이버 닷컴 하는 거는 도메인 그룹이 있어요. 여기가 네이버 닷컴 있으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따따따가 붙었죠. 그러면 웹 서버가 있을 거예요. 웹 서버의 이름이 따따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FTP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FTP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상식적인 문제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접속에 사용되는 주소는 아니다. 이 정보는 IP로 변환되어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네트워크는 IP만 씁니다. 우리가 도메인 네임 이거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메인 네임 서버를 쓰는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도메인 네임 서버가 좋은 게 뭐냐면 IP 어드레스는 상황에 따라 변경합니다. 이게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변경되면 나중에 접속하는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로 바뀌는 경우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메인 네임을 쓰면, 도메인 네임 방식을 쓰면 됩니까? 이름은 그대로 계속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편리하게도 도메인 네임을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IP가 변경되더라도 다시 붙여주고 다른 IP로 다시 붙여주면 돼요.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사용자한테 만약에 뭐를 접속을 해라 할 때 IP 변경될 때마다 사용자한테 사용자야 IP 변경됐으니까 일로 IP 적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딴딴딴 네이버닷컴에 접속을 해라. 그러면 알아서 들어와서 IP로 변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개발자나 회사 쪽에서는 IP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지만 사용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따따따 네이버닷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IP가 저래 되든 이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회사 쪽에서의 방책의 문제지.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쓰는 게 사용자 측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경대 도메인 서버도 따로 있는데 그 주소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DNS 서버를 한번 볼게요. 도메인 이름을 IP로 변환시켜주는 서버이고 DNS는 일종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랜에서 디폴트 DNS 서버가 있어요. 경대도 있습니다. 자, 서버가 있는데 이거를 뭐합니까? 묻습니다. 이제 질의를 해요. 원래 우리가 뭐 쿼리라고 불러요. 쿼리를 보내고 이제 질문 받는 건데 여기에 원래 내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캐시를 합니다. 캐시를 해서 여기에 내가 접속한 도메인 네임을 내가 알고 있으면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로 바꿔줘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디폴트 서버에도 없어요. 그럼 다시 위에 물어요. 여기도 없어요? 루트까지 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쭉 전달을 해서 만약에 모르면 알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네트워크 이론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접속하면 이 디폴트 DNS 서버나 DNS 서버 같은 경우는 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기서 다 걸려서 위에까지 안 가도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하면 접속 이전에 DNS 서버에 해당 도메인 IP로 주소를 묻게 되고 그 결과로 얻게 된 IP 주소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큼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DNS 서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들어가 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리고 혹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게 컴퓨터에 보면 호스트 아이나인가 기억이 안 나. 호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보시면 뭐 미리 기억이 된 게 있어요. DNS 캐시를 좀 하는 게 있는데 IP를 적고 도메인 네임을 이렇게 적을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미리 좀 만들어 나갑니다. 왜? 이런 작업을 굳이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했던 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다음에도 이거 보고 자동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문제도 있습니다. 갱신을 언제 할 거냐, 업데이트를 언제 할 거냐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썼던 것들은 호스트라는 그 파일에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